이렇게 골드 시니어로 살기 위해서는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준비를 언제부터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준비는 뭐 언제나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40대까지는 아이들도 뭐 키우느라고 정신없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할 때는 50 이후부터 준비하는 것이 여러 가지 건강, 재정, 취미 여러 가지를 관리할 때 50대 이후부터 시작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골드 시니어의 기본 조건인 건강의 비법이 뭐가 있냐, 이런 것은 글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육체적인 건강을 저는 말하는 거는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정신의 건강을 모두 챙겨야지 골드 시니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몸 건강을 그렇다고 뭐 남들이 한다고 다 하는 운동은 그거는 적합하지 않아요. 내 몸에 맞는 운동, 노년에 적당한 운동이 뭘까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근력이 약하신데 너무 근력 만 강조하는 친구들을 쫓아다니다가 기초 체력이 안 돼 있는데 다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운동, 저는 사실은 초보자부터 시작하는 반에 들어가서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거를 하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그게 재미가 없고 정적으로 이렇게 더 늘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안 되는 동작이 조금씩 될 때 그 또 기쁨이 그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수영도 여러분들이 수영을 내가 이제 와서 뭐 자유형부터 배우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시네. 그렇지 않고 물속에서 요즘에는 물속에서 그냥 체조하는 운동, 아크로 에어로빅 그런 것도 있고 그냥 기구를 물속에 놓고 하는 아쿠아 헬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물속에는 확실히 이제 저항이 덜하니까 건강에 훨씬 좋다고들 들었어요. 이런 운동을 주변에 찾아보시면 그렇게 비싸지 않게 가까운 문화센터나 복지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 건강은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마음 건강에 여러분들이 물론 다 다르지만 새로운 취미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전에 했던 취미를 내려놨다가 다시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또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분들은 저는 사실은 복지센터 이런 데서 내가 좋아하는 반에 들어가서 거기서 비슷한 취미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를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는데 이렇게 하면은 가정이나 어디서 내가 고립이 되지 않는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더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해피해지고 이러면서 골드 시니어가 되어 가시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정신건강은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정신건강은 사실은 노년이 되면은 저도 저희 부모님을 다 뵀지만 아버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이 노년이 되면은 친구분들의 부고를 한 번씩 받을 때마다 이렇게 굉장히 다운이 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주변에 그런 일을 가끔 겪을 때 나보다 더 많이 나이 많으신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실 날이 어쨌든 젊은 사람들보다는 좀 더 가까워지는데 주변 친구들, 내가 늘 접하던 친구들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는데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그래서 조금 더 정신적으로는 건강하신 것 같긴 한데 종교가 없으시더라도 내가 늘 누구나 인생 동물이나 사람이나 뭐 누구나 이제 죽음이라는 건 한 번은 맞닥뜨려야 되는데 뭐 그거를 내가 뭐 지금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그게 편안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일생의 그냥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다가오면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시고 내 과거는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부귀영화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사시다 보면 정신적으로 분명히 건강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릴 거는 아직까지는 좀 건강이 괜찮으시면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증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는 자체가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또 이런 기술을 배워서 사회에 조금이라도 뭐 그야말로 요즘에는 시니어 아르바이트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좀 세상에 들어가시다 보면은 훨씬 더 내가 뭔가 이렇게 사회에 보탬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은퇴 후에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은 친구들하고 여행 다니고 그냥 맨날 놀고 즐기는 것이 좋으냐 이런 거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일단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일단 일하는 것이 좋은 점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일하는 것이 좋은 거는 뭘까요? 작은 일을 해도 일단은 수익이 있잖아요. 수입을, 이런 경제적인 수입이 조금이라도 내가 들어오면 굉장히 기쁘대. 젊을 때의 기쁨보다 훨씬 배가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내 힘으로 뭐 손주들 용돈이라도 주고 애들한테 부탁하지 않고 내 맘대로 뭘 내가 사고 집에도 뭐 사다 놓고 이런 게 굉장히 기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일부러 친구를 찾아서 만나지 않아도 나가면 사람들과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과의 교류가 정신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겪어봐도 친구들을 일부러 누군가가 모아서 막 만나고 이런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사회적 교류와 사회적 연결이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도 하는 보람도 느끼고, 여행도 제가 다녀보니까 예전에 뭐 아이 키우면서도 아이랑 같이 여행 다녀보고 그러면은 제가 일을 하면서 출장을 가서, 또 시니어들의 일은 그렇게 뭐 젊을 때 출장처럼 그렇게 빠듯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일을 하면서 나머지 기간을 좀 늘려서 여행을 하고 오고, 이런 기쁨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여행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의 기쁨은 그건 배가 된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일이 있으면 그 어떤 목적의식이 생기잖아요. 어떤 요만큼을 해야 되겠다. 내 일에서 여기까지는 가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까지 달성했을 때 그 성취감은 또 젊을 때의 성취감과 나이 들었을 때의 성취감은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를 할 때는,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리고 아직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그리고 또 이런 일이 근데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또 내가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는 분들은 사실 취미생활이나 휴식이나 여행을 다니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내가 취미생활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뭐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나의 취미생활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괜찮고, 또 그냥 나는 사람들 만나는 게 별로 안 좋아.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또 뭐 그렇게 휴식을 하면서 지내시는 거고, 또 여행을 다니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데부터도 뭐 여행을 다니시면은 뭐 스트레스 해소가 되죠. 근데 여행은 어쨌든 너무 무리되지 않는 여행이 좋습니다. 내가 여행을 다니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젊을 때처럼 이렇게 여행 스케줄을 짜고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건강에.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냥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즐거움을 느끼겠다 해서 하면은 그냥 쉬면서 취미생활 하시고 여행 다니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개인의 그런 욕구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냥 내 자신은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보거든요. 그럼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고, 또 그냥 작게라도 일을 해서 뭐 경제적인 조금의 안정도 얻고, 또 뭐 취미생활 하면서 삶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다 저는 좋다고 보니까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런 기호도에 맞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 이막에서 건강을 위해서 도전해 볼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행을 만약에 원하신다. 제가 취미를 아까 얘기할 때 여행하기 좋을 장소로는, 아직 국내는 많이 다녔는데 외국을 좀 더 다니고 싶다. 근데 은퇴 후에는 무조건 가서 놀고 뭐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놀겠다 이런 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인 어떤 유적지가 있고 대화거리가 되고 문화적인 경험이 풍부한 곳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탈리아의 로마나 프랑스의 파리나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이런 데는 뭐 워낙 유명하기도 하지만 거기를 다 둘러보지 못해요. 젊을 때 여행을 갔어도.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궁금한 게, 문화적인 여기가 이렇게 경험이 얼마나 대단할까, 이런 거. 자연 경관이 내가 옛날에 봤던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은퇴 후에 여행하기 좋은 장소로는 아무튼 그런 3가지 정도 추천드리고 싶고, 이런 여행도 계획을 세우기 전에 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좋고, 일단은 조사하는 과정, 내가 어떤 목적으로 갈까, 여기서는 어떤 정보, 이런 목적으로 갈 때 어떤 정보가 있을까 해서 충분히 수집하고 그러고 가는 게 여행을 다녀온 보람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여기서는 여기를 못 봤는데 또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여행을 취미로 삼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또 다른 취미를 배우시겠다 아니면 내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스마트폰이 워낙 요즘에는 거의 노년기에도 저희 필수잖아요. 이 사진을 노년에는 사진을 예쁘게 남겨보고 싶으신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가는 데는 뭐 젊고 나이듦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조금 좀 아름답게 나올 수 있는 내 개인 사진 찍어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언제나 멀리 여기 맞은편에 앉아 계시면 나 사진 하나 찍어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사진을 남겨서 예쁜 게 있으면 나중에 뭐 그걸 미리 상상하는 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아 나중에 나 만약에 뭐 영정사진 쓰게 되면 엄마 이런 사진 쓰면 어떨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을 예쁘게 찍어주고 나도 예쁘게 찍고 할 수 있는 사진 촬영을 좀 배워보시는 거 이런 거 복지관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가르쳐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법, 편집하는 거 이런 것도 제일 쉬운 거는 아주 손쉽게 할 수 있게끔 가르쳐준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배우시는 거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아니면은 그림 그리는 거, 간단한 그림 그리는 거 이번에 그 문화센터 같은 데 굉장히 많다고 어머니, 저희 엄마 친구분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강아지를 오래 키우다가 몇 년 전에 보내가지고 저는 동물을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 뭐 동물을 아무래도 집에 키우면 식물이랑 같이 키우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식물 가꾸는 거는 사실은 손을 못 대봤는데 그 화분 키우는 걸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화분, 식물 가꾸는 게 자식 가꾸는 것처럼 가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물이나 정원 가꾸는 거, 또 뭐 집에서 혼자 계시는 거를 즐기시는 분들은 그 이상의 세계가 없을 정도로 독서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또 독서 책에 빠지면 다른 세상을 경험하더라고요. 아, 이번에 우리나라의 노벨 문학상을 타신 한강 작가님도 제가 인터뷰하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예전에 사는 게 너무 힘드셨대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데 글을 쓰면 그렇게 행복하셨대요. 그 속에 빠지셔가지고 그렇게 행복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이 책 속의 세계가 이 내가 존재하고 있는 세상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독서라는 취미가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더 행복하실지 제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독서를 계속 하시는 것도 다양한 분야의 독서도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도 젊을 때는 사실 안 해봤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등산도 가벼운 산. 그 대신에 좀 제대로 된 등산하는 보폭이나 워킹을 좀 배우셔서 하시면 훨씬 더 운동 효과에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예전에 자전거도 잘 못 탔는데 사실은 따릉이가 나온 다음에 자전거를 광장 같은 데서밖에 안 타봤어요. 그래서 따릉이를 타고 싶어서 동네에서 좀 자전거도 좀 더 타보고 이러면서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다시 하실 만한 취미생활 같아요. 여자분들 사실 저 같은 분들 많을 거예요. 자전거 옛날에 광장 같은 데서만 타고 안 타보신 분들. 차도는 위험하시고 이제 요즘에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으니까 천천히 좀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어쨌든 이런 자전거, 등산, 요가, 필라테스 정적인 거에 요가, 필라테스 이런 류의 운동은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요거 다 제가 해본 운동이거든요. 이게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더라고요. 요거나 필라테스는. 그래서 저도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인데 하고 나면 처음에 엄청 다른 데가 아파요. 안 쓰던 부분 근육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체형을 곧바르게 하는데도 매우 좋고 자세를 바르게 하는데도 매우 좋고요. 이런 거 한번 저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고요.